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성 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위성 산업을 좀 준비하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위성 산업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일단 세계 위성 산업 전체 규모는 2018년에 3,600억 달러에서 2040년까지 1조 1,000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네. 특히 이 글로벌 소형 위성 시장에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소형 위성 시장이 2025년까지 연평균 약 20% 넘게 성장하니까 네. 연평균 성장은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 이상 상당히 메가 트렌드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성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소형 위성 시장은 연평균 발사 횟수가 과거 10년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소형 위성과 관련된 연관 산업들이 상당히 빠르게 비즈니스화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초소형 군집 위성의 인류의 꿈이 이제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민간 주도로 상업적 우주 개발이 계속 메가 트렌드를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 돈 되는 사업을 지금 전기차로 가장 핫한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다음으로 보고 있는 게 아마 농담으로 테슬라 다 팔아가지고 이제 우주로 갈 거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만큼 스페이스 X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이 2021년 올해가 민간 우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첫 그 시발점이 되는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개발이 과거에는 정부 주도에서 지금은 이제 민간으로 계속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그 방금 말씀드린 그 스페이스 X 외에 버진 갤럭시 그리고 오리진, 이 블루 오리진 같은 건 아마존이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간 시작 첫 해 사업을 중심으로 굉장히 우주 항공 그리고 위성, 아까 말씀하신 위성 관련돼서 상업화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50년 만에 추진되는 이 달 탐사 사업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아르테미스 관련돼서도 이 착륙선 발사 그리고 모든 운영과 개발을 민간 회사에다 위임했거든요. 그만큼 민간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2021년 기점으로 이 저궤도 소형 군집 위성, 이 저궤도 위성이라는 거는 고도가 160에서 2,000km, 낮은 고도에서 네. 서비스, 그러니까 저지연 서비스, 그러니까 끊김이 없고요. 그다음에 위성 크기를 소형화할 수 있고 다수의 소형 위성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다는 저비용 이 군집 위성이 통신 서비스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발사 비용 감소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다양한 발사체를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그 신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위성 사업자한테 상당히 유리한 사업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 아마존의 그 카이퍼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2026년까지 1,500개의 소형 위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 프로젝트는 2027년까지 12,000개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저궤도 위성 통신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글로벌 국가, 우리나라 포함해서 글로벌 국가의 경쟁은 상당히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궤도 위성 발사 기능이 올해 5월 달에 한미 미사일 지침 폐지로 상당히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대비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다. 그리고 이제 고체 연료 엔진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용화될 시에는 상당 부분 이 위성 관련돼서도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리호 발사는 절반의 성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독자적 우주 수송 능력과 우주 개발 역량 확보에 큰 의의가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니라 누리호 개발에 따른 300여 개 민간 개발이 후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면서 국산화 추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 우주 개발에 민간이 원년이 되는 셈인데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 거로 보면 될까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10위권인데요. 아, 10위권이요? 예, 예를 들어 미국을 100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한 2나 3 정도 수준으로 아직 좀 걸음마 단계다. 많이 개발해야 될 단계라고 보고 있지만 네. 그 개별 사업단에서는 상당히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다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는 좀 걸음마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관련주의 흐름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3분기 실적이 이제 방산을 토대로 하고 있거든요. 방산 네. 기업을. 이제 한국항공우주부터 말씀드리면 시총 약 2조 9,876억대 가장 지금 이 우주항공 방산 부분에서 가장 큰 회사인데요. 상당히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3분기는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88%
감소한 28억의 상당히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4% 감소한 4,451억을 기록했습니다. 역시나 이 원자재인 금속 가격이 급등해서 재료비의 부담을 계속 느끼고 있고요. 물류 대란 여파로 코로나 영향으로 생산 차질을 계속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 수리용 기반으로 제작된 응급 수송 헬기 이 메디온이 불시착 사고로 인해서 헬기의 납품이 상당히 지연돼서 이 부분도 생산 차질로 이어졌습니다. 예. 다만 이제 기체 부품 사업이 여객 운송업이 다소 이제 하반기 4분기에는 좀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그 해외에서 특히 동남아 쪽에서 인도네시아 대상 T-50 전투기가 하반기에는 6대 수출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세네갈 등에서도 전투기 판매 협상이 진행 중인데 이 부분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C-800이라는 정찰기 체제 개발 사업도 사실상의 수주를 한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 부분도 정찰기 체계 개발 사업도 다소 성장 모멘텀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연 매출로 보면은 2조 7,400억, 영업이익 1,200억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대비해서는 10% 감소하는 수준으로 지금 이 우주항공과 방산 쪽에서 좀 한국항공우주가 실적 모멘텀 가장 떨어지고 좀 실적이 좀 부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대형주 중에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적이 좋았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1,033억을 기록했고요.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 증가한 1조 5천억대를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매출과 이익이 모두 증가했는데요. 이 부분은 방산 분야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줬고 이 민간 사업 부분, 민수 분야에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는데 네, 민수 부분은 하나 정밀기계가 중국 발광 다이오드, 그러니까 LED 사업 부품 사업에서 꾸준한 성장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전년 대비 성장했고요. 하나 테크인이 미주 B2B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전년 대비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누리호 관련 실패로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가 조정 국면을 받아서 5만 원 밑으로 깨지면서 상당 부분 가격적으로 메리트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그룹의 방산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군수에서 하나 디펜스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 이 군수 사업에서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민수 사업 분야에서는 하나 테크인과 하나 파워 시스템, 하나 정밀 기계가 모두 자회사로 이 하나 디펜스 부분이 특히 4분기 영업이익 확대로 민간과 군수 부분 모두 실적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디펜스가 특히 가장 많이 4분기에 국내 군수 사업 개발로 확대를 예상하고 있고 매출과 영업이익 가장 큰 폭의 증가.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40% 넘게 담당하는 하나 디펜스의 4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특히 군수 사업이 개량하고 정비 프로젝트 위주로 양호한 실적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특히 기대하는 부분은 해외에서 호주에서 K9 자주포 사업 수주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누리호 관련된 아쉬움 부분은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요. 2027년까지 누리호가 추가 5차례 이상 추가 발사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 10년 동안 우주항공 분야 개발에만 100기 이상의 위성 발사를 예정하고 있어서 추가 성장의 모멘텀은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하나그룹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우주항공과 위성 사업을 계속 개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장 실적 성장이 좋았던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3분기가 연결 영업이익 기준으로 333% 증가한 큰 폭의 영업이익 355억을 기록했고요. 매출액 또한 11% 증가한 4,600억대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매출은 12% 증가한 1조 2,500억대, 영업이익 또한 80% 증가한 771억으로 상당히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11월과 올해 2월 달에 이 대탄도탄 유격체계 천궁2하고 차세대 군용 무전기 TMMR이 유도무기 통신장비, 감시정찰 무인체계 등에서 신규 수주가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2030년까지 약 3천억 규모의 이 근접 방어 무기체계 CIWS-2가 국내 개발 사업 중심으로 지속 성장 동력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신규 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인 이런
자율주행이라든지 드론, 그 우주 항공 관련된 미래 기술에서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래서 2022년부터 35년까지 14년 동안 총 사업비 3조 7,234억 규모로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이 이 미래 도심 항공 모빌리티와 연계돼서 상당히 이 부분 상용, 군용, 이 수송용으로 상당히 사업 확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기반 탑재 중량 200kg의 카고 드론, 그리고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주요 국가 안보 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첨단 요격 체계인 정사정포 요격 체계 등 이 민수와 국방을 모두 아우르는 이 통합 솔루션을 신규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스타트업 42 자율주행용 카메라 센서의 고도화 레이더의 신규 개발로 신규 성장 동력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계속 실적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수출 현황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뭐 우주 산업 쪽보다는 방산 쪽으로 좀 맞습니다. 수출이 네.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본 캐시카우는 방산으로 갖고 있고요. 예. 우주 항공이나 위성을 신규 성장 동력으로 지금 잡고 있는 이런 업계들이 대부분인데요. 예. 네, 수출 이력이 없는 유도 무기를 이 동남아 쪽에서 구매하려는 상당히 큰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빠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연초까지는 이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산 무기를 구매 계획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결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 체제들이 우리나라가 국산화하면서 상당 부분 이 부분이 반대로 수출 비중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국내 방산업체들은 선진국에 진부한 무기 체대, 우리나라의 최첨단 IT 기술을 더해서 선진국의 낡은 무기 체계 대비해서 상당히 기술 경쟁 우위를 다소 확보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방산 예산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뭐 전혀 생각을 못 하겠네요. 한 10% 정도 되는데요. 네. 전체 한 604조 예산의 한 10% 가까이 되는 한 60조 가까이가 예산으로 상당히 잡혀 있습니다. 큰 금액이네요. 네, 네. 엄청 큰 금액이죠. 이 방산 관련된 예산 이 50조에서 60조 가까이가 국내 방산 기본 수요로만도 연구개발비를 충분히 충당하고 남는다고 해서 상당히 이 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이제 우리나라가 국내 방산업체들 수출업 비중이 5%에서 10% 상당히 수출 비중이 낮다. 근데 역으로 말하면 수출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동남아 쪽에서 뭐 말레이시아나 이런 쪽에서 계속 수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요 수출 품목을 한번 보면요. 한국항공우주가 이 공격기인 훈련기 부분에서 수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 하나 디펜스가 K9 자주포 아까 호주 쪽으로 수출 모멘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갑차 그리고 LIG 넥스원이 이 유도무기 그리고 하나 시스템의 전투 통신 체계가 앞으로 계속 수출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국방증가 기획 예산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방위력 개선비, 그다음에 전력 운영비에서 모두 국방비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력 운영비 같은 경우는 2026년에 44.6조, 그다음에 방위력 개선비 같은 경우는 2026년에 25.4조까지 총 70조까지 방위력 개선비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체 전력 운영비 예상 총액은 200조에서 209조까지 2026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주 산업과 이제 방산 쪽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좀 작은 회사를 갖고 왔는데 신규 상장주인데요. 가장 그 실적 성장의 모멘텀이 크고 가장 주가가 지금 다른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나 되게 다소 부진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신규 상장주 작은 종목이지만 3천억대 시총 규모지만 굉장히 추세가 살아있는 강한 종목이라서 가져왔습니다. 역시 항공우주 핵심 부품 자립의 핵심 부품사라고 할 수 있고요. 제노코라는 회사인데요. 다양한 제노코요? 네. 제노코 아십니까? 예, 뭐 얼마 전 최근에 맞습니다.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었죠. 최근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고요. 하나시스템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 로키드마틴, 에어버스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요. 매출이 500억대, 600억대, 이제 800억대까지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0억대에서 70억대, 84억대. 매출과 이익이 그냥 막대형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회사가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역시 그 전기 지상 지원 장비 그 EGSE가 핵심 캐시카우로 상당 부분 실적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TICN이라서 전술 정보 통신 체계에서 상당 부분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기술 경쟁력과 아까 말씀드린 그 독점력, 아까 EGSE에서 우리나라 독점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 상당히 실적 모멘텀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 관련돼서 3차 우주
기본 계획, 우주 개발 기본 계획에서 2040년까지 총 69기의 위성 발사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예. 이에 따라 당연히 이 차세대 중형 위성에 필요한 이 위성 탑재 대용량 동영상 데이터 초고속 이 부품을 납품하는 당연히 제노코가 관심을 받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에어버스랑 위성 탑재체를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에어버스 관련된 다수의 글로벌 이 항공업체들과 협약을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관심주로 제노코 말씀을 네. 해주셨고요. 뭐 한 종목 더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네. 대형주 중에서는 아까 제노코 관련돼서 오보행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오보행 네. 이제 그 기간 물량 나오는 건데 기간 물량 같은 건 신한 벤처 투자 지분이 11.1%가 다 엑시트가 돼서 오보행 네. 이슈에서도 좀 자유롭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대형주는 역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가장 실적 강한 모멘텀은 디펜스의 이 호주 K9 자주포랑 랜드 400에 대한 수주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 그룹 내에서 스페이스업을 출범해가지고 그룹 내 우주 산업을 총괄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 위성 관련돼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세트랙 I가 인수를 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래서 세트랙 I의 실적 모멘텀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보완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디펜스 같은 경우가 하나 디펜스 가장 실적 모멘텀인데 영업이익이 30% 증가할 전망이라고 보고 있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항공 중에서 퍼가 9배 미만이에요. 예. 가장 저평가돼 있어서 대형주 중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소형주에서는 아까 말한 네. 알겠습니다. 우주산업과 방산과 관련해서 제노코, 네. 그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